네, 아주 재미난 기고반장입니다. 우리 이규찬 기자는 전화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참 쉽네요, 스튜디오 출연. 네, 그렇습니다. 사실 조합회 행사가 있어서 네. 길 건너에서 행사 있어서 전화 연결하는 그냥 오는 게 나겠다 싶어서 네, 왔습니다. 진짜 리얼 토크죠. 네, 생방송입니다. 우리 뭐 이규찬 기자가 요새 그 연예부 비슷한 게 연예산업부인가요? 무슨 부죠? 연예산업팀입니다. 연예산업팀. 예. 네, 가더니 뭐 그 스타급들 몸값도 나오고 또 오늘 이슈 보니까 네, 대한민국은 지금 오디션 중이다. 네. 뭐 슈퍼스타 K 말하는 건가요? 네, 슈퍼스타 K가 히트하고 나니까 네. 지금 지상파 3사 포함해서 네. 앞으로 나올 종편 4사까지 네. 다 지금 오디션 프로그램 편성 중이에요. 네. 그래서 지금 내년 가면은 한 10개 정도 오디션 프로그램이 지상파에서 TV에서 방송되는. 역시 쏠림이군요. 그렇죠. 네, 좋다고 하니까 시청률 나오니까 막 우르르 가는 것 같은데. 그렇죠. 사실 저는 그 슈퍼스타 K 막 사람들 얘기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렇게 그 채널 돌릴 때 네. 잠깐 보고 본 적이 없거든요. 아하. 그랬더니 어느 아침에 보니까 훌륭한 분이 스타가 돼 있더라고요. 그렇죠. 네, 뭐 이름도 네, 상당히 좀 외자 쓰시던 분이던데. 히트가 엄청났어요. 그런가요? 시청률이 그 케이블에서 무려 최고 18% 나왔거든요. 18%? 그럼 1.8%면 케이블에서는 완전히 대박 프로인데 와. 18%면 지상파에서도 대박이거든요. 대박이죠. 그러니까 이 정도 시청률이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을 것 같잖아요. 네. 근데 사실은 돈을 못 벌었어요.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. 자, 어느 정도 지금 이 오디션 프로그램이 좀 준비되고 있고 이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지금 착착착 나오고 있는 건지 좀 잠깐 좀 현황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일단은 슈퍼스타 K 뭐 대부분 사람들이 아실 텐데요. 네. 시즌 1, 2 하고 나서 2에서 엄청난 히트를 치고 나서 지금 3 오디션 이제 시작합니다. 1년 동안의 오디션 시작해서 하게 되고요. 이걸로 재미 봤어요. 그래서 CJ ENM 지금 상장사죠. CJ ENM의 계열사 중에 이제 엠넷에서 이걸 했고요. 또 다른 계열사인 TVN에서는 코리아가 탤런트 해가지고 해외에서 역시 유명한 그 인기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포맷을 잡아서 한국판으로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그래요. MBC에서 위대한 탄생이라는 이름으로 그 슈퍼스타 K랑 비슷해요. 그거 지금 하고 있는데 인기대 방영 중이고 인기 있어요? 그렇죠. 인기 아주 괜찮습니다. 18% 정도 시청률 나오고요.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본인만이 할 수 있는 지상파만이 할 수 있는 아나운서 채용을 이것도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기획을 해서 방영할 예정이고요. KBS도 지금 하나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조선중앙, 매경 뭐 다 지금 종편 채널들이 내년에 이제 처음 방송이 이제 시작될 거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시청자 관심을 좀 끌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렇죠. 시청자 관심을 끌어줄 핵심 그 프로그램으로 오디션 프로그램들 하나씩 기획 중입니다. 종편 하자마자 오디션부터 그렇죠. 오디션 프로그램부터 네 그렇습니다. 10개. 왜 이렇게 그 오디션 프로에 이 각 방송사들이 올인하는 건지 만들기가 쉬워서 그런가요? 왜 그런가요? 일단 돈이 되기 때문인데요. 제가 미국의 아메리칸 아이돌 사례를 한번 비교해서 소개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. 다들 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그 원조격으로 보고 있는데요. 아메리칸 아이돌이란 프로그램이 벌써 2002년에 처음 방송돼서 벌써 시즌 10번째를 맞아서 방송이 됐는데요. 폭스 TV에서 방송하는데 평균 시청자 수가 2,440만 명입니다. 그리고 평균 시청자 연령대가 만 40세인데요. 이 만 40세면은 가장 메인 광고 타겟이 되는 거죠. 그리고 광고 단가를 비교해 보니까 평균 30초 TV 광고 단가가 46만 8천 달러. 30초에? 예,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한 6억 원 되죠. 그리고 최종에 가장 최후의 순간에 방송되는 건 100만 달러가 넘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대단하군요. 아메리칸 아이돌의 브랜드 가치를 산정해 보니까 70억 달러 된대요. 70억 달러요? 예, 우리나라는 8조 원이 넘죠. 그래서 이 정도 도대체 얼마나 벌어들이냐 해서 제가 한번 미국의 TV 광고 단가 순위를 표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. 네. 이게 그 1위부터 한 13위까지 쭉 뽑아왔더니 역시 1위가 아메리칸 아이돌인데요. 네. 46만 달러입니다. 그런데 혼자만 한 번에 하는 게 아니에요. 그 이틀 뒤에 바로 다음날 약간 결과만 모아서 리절트 쇼라는 걸 해주는데 그것도 거의 3위. 그리고 그 풋볼 게임 미국에 가장 인기 많은 게 이제 그 스포츠가 이제 풋볼인데요. 풋볼, 네. 가장 인기 많은 그 풋볼이 2위고 나머지 지금 4위, 5위도 미드 글리라는 뮤직 드라마 그 미드인데요. 이것도 사실은 아메리칸 아이돌 전후에 배치를 해서 휴회를 보고 있는.
그래서 지금 다른 거랑 비교를 해보면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요. 다른 5위권 이내부터는 한 20만 달러 선인데 거의 2배 이상 받는 정도죠. 네. 이렇게 돈이 되다 보니까 이걸 따라서 만든 게 이제 슈퍼스타 K인데 과연 이제 워낙에 시청률이 높았으니까 얼마나 벌었을까 싶잖아요. 근데 아쉽게도 케이블 방송은 지상파랑 좀 달라요. 그러니까 그 광고 시간대를 계속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걸 사전에 판매했어요. PPL이랑 묶어가지고 이 프로그램 광고를 사전에 판매해서 메인 스폰서가 10억. 그래서 이제 서브 스폰서에서 5개 5억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딱 합치면은 대충 계산이 나오죠. 35억 네. 이렇게 남는데 그게 슈퍼스타 K1에서 히트가 별로 못했어요. 그러니까 그 가격을 기준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 정도로 뜰지 모르는 거죠. 그러니까 시청률 한 2% 기준으로 받아놓은 돈인데 이게 엄청난 히트 쳤잖아요. 그 워낙 인기를 끄다 보니까 프로그램도 대충대충 못 만드는 거예요. 원래는 그 예산을 좀 대충 만들려고 했는데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공개월 잡아야지 야외로 가야지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드는군요. 제작비가 더 들어서 사실은 손해를 봤대요.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서 광고 단가를 3배로 인상했다고 합니다. 3배로? 네. 와. 그러니까 이게 완판되면은 CJ ENM이 이걸로 벌어들이는 돈이 무려 한 100억 원 정도 됩니다. 오. 자, 광고 단가가 3배로 갔다. 오디션 열풍으로 자 학원들이 수혜를 입는다. 네. 그런 얘기가 가능한가요? 아, 이게 그 슈퍼스타 K2에 네. 참가한 그 오디션 참가자 몇 명인지 아세요? 뭐 또 뭐 엄청나게 또 많겠고요, 또. 대략적으로 한번 예상해 보세요. 대략적으로 한 3만 명? 네, 130만 명입니다. 130만 명? 저는 참 이거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요. 야, 큰일 났네요. 우리나라 10대, 20대 말 그대로 앞으로 이제 직업을 꿈꾸고 창업을 꿈꿔야 될 청소년 해봤자 1000만 명이 안 되는데요. 와. 100만 명이 넘게 이걸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비중이 굉장히 쏠림 현상이 심하죠. 엄청나군요. 그러니까 성업하는 게 뭐냐면 이들을 대상으로 이 오디션 프로에서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음악 가르쳐주는 오디션 학원들. 그렇죠. 와. 그래서 심지어 실용음악 학과가 있어요. 실용음악 학과 경쟁이 50대 1, 200대 1로 뛰었어요. 참 진짜 웃지 못할 일이군요. 그 중에 상장사도 있습니다. 심지어. 어디예요? 그 플랜티넷이라는 이제 회사인데요. 플랜티넷. 작곡가로 유명한 김영석 씨가 여기랑 손을 잡고 이제 실용음악 학원을 운영하는데 매출을 얼마를 보고 그냥 한 300억 보고 있어요. 연. 그리고 플랜티넷. 네, 특히나 지방에는 이런 그 오디션을 볼 만한 마땅한 기획사도 없죠. 네. 뭐 환경이 없으니까 이런 데들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, 메가스터디처럼 새로운 온라인 이제 이러닝 업체로 이제 변모를 하는 거죠. 아마 제가 볼 땐 플랜티넷 조만간 뭐 IR 할 때는 이제 이러닝 업체로 이렇게 뭐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.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. 여기 130만 명의 이제 수요층이 있고. 아니 오디션에 130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. 네. 저도 한번 볼까 생각 중이에요, 이번에. 그 중에 한 명이 최종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얼마 받죠, 그 사람은?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상금이 원래 지난 슈퍼스타 K가 2억 받았어요. 네. 근데 이번에 이제 MBC가 비슷한 걸 내놓으면서 우리가 케이블보다 적게 줄 수 없지? 그러면서 3억을 줬어요. 3억. 그러니까는 바로 이제 새로 편성하는 것으로 3억 올라갔고 이번엔 슈퍼스타 K 시즌 3에서는 상금이 5억까지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문제는 원조인 아메리칸 아이돌에는 상금이 없어요. 대단하군요. 왜냐하면 오디션은 사실 가수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상금이라는 게 맞지가 않는데 문제는 아메리칸 아이돌에서 1등한 사람들은 연 1000만 달러 벌으면서 활동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프로그램 끝나면 인기가 사그라져요. 그러니까는 오디션 프로그램인지 그냥 쇼 프로그램이었는지 좀 애매한 게 있죠. 자 심각하군요. 130만 명이 몰렸다. 네. 네, 우리 젊은이들 다들 스타가 되려고 이렇게 혈안인데 약간 좀 슬프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.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방송사가 특별히 관심 갖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. 왜 그러죠? 뭐냐면 지금 인기 드라마 경우요. 실시간 생방송의 시청률이 얼마 안 나와요. 10% 정도 나오거든요. 근데 이게 오히려 케이블에서 재방송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. 이걸 합치면 오히려 생방송보다 더 많아요. 그럼 재전송은 사실 단가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생방송 시청률을 높여야 광고 단가가 올라가서 그걸로 돈을 버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오디션 프로그램은 시청자 참여하고 투표하고 내가 뽑은 사람 되고 그 실시간에 방송되는 것 때문에 스포츠 중계처럼 재방송이 없잖아요. 스포츠 중계. 그래서 실시간 시청률을 끌어올려주는 견인차로서 이만큼 좋은 프로그램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방송사들이 서로 욕심내는 거죠. 그렇군요. 이 방송사들 이 상술에 젊은이들이 또 동원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씁쓸한 생각까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ENM 슈퍼스타 K3 얼마나 사람들 몰리는지 보면서 투자해볼 만할 거고 플랜티넷 오히려 수혜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. 플랜티넷까지. 자, 유희찬 기자가 함께하는 대한민국은 지금 오디션 열풍 중 진짜 열풍이네요. 네. 심각하게 방송사들 쏠리는 것 같습니다.